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위원장 할 때 미래 농업의 주역은 농촌 여성이다. 이걸 누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라고 붙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붙여. 왜? 이제는 경험, 힘 이런 걸로 농업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아이디어와 정보와 기술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성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다. 첫째, 왜 그러냐? 첫째, 생산보다 소비 유통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 이 소비 측면에서는 실제 집에서 식사를 마련하고 농산물을 소비시키는데 가장 첨단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것이라야 소비에 유리하고 소비에 불리하다는 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농가 소득 중에 농업 소득이 30%가 안 돼요. 농업 이외 소득이 70%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팔아서 얻는 소득보다는 고구마를 가공해서 얻는 소득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무슨 체험농장, 교육농장, 관광농업, 가공산업 역시 여성에게 유리한 요소가 많다. 자, 감을 가지고 22여 가지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또, 오미자 갖고 만든다, 여러 가공 제품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섬세하고 진취적인 아이디어는 남성들보다 여성에서 나온 제품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쪽에 지금 꽃감을 해놓은 저걸 뭐라 그래요? 수정과라고 그러죠? 이거를 한식당에서 후식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시나요? 뭐가? 하루에 손님이 몇 분 올지 몰라가지고 저 양을 못 맞추는 거예요. 많이 해놓으면 버려야 되고 적게 해놓으면 부족하고. 그런데 문경시에 어느 주부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수정과 농축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세제처럼 이렇게 두꺼운 비닐봉지에 농축액을 넣어가지고 가격이 적힌다는 거죠. 그리고 농축액에 물을 2배, 3배 타면 딱 입맛에 맞는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농축액을 냉장고 좁은 면적에 보관했다가 100명분, 50명분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과를 대중화시켰다. 그 아이디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는 이 쌀의 무한 변신이라고 일부 쌀 1kg이 이렇게 1kg의 가격이 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죠? 자,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을 모아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양보하는 그런 정신을 길러가야 되는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싸우는 일이 허다하다 이거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데 이 공동체 옛날처럼 관료적으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이런 시대가 아니고 동의하는 9명보다 동의하지 않는 1명의 의견을 설득해서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확실히 크더라고요. 남자는 그냥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동체 지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도 크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농가의 외부 노동력을 가지고 영농을 해서는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철저히 가족 중심의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가족 중심의 농업의 중추적 역할은 여성이 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유통업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외 직구까지 하는 세상이 됐다. 이것도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유리한 요소가 있다. 그리고 농촌이 인구가 없어서 소멸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젊은 여성이 농촌에 거주하지 않고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부분들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옛날에 우리가 땅에서 뭘 생산하는 농업에서 이제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농업의 가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유치원 하는 것도 농업이고, 유아원 하는 것도 농업이고, 체험시키는 것도 농업이고, 교육시키는 것도 농업이다. 농업과 농촌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행위가 전부 농업에 해당한다. 그러니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 중에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보자. 이건 일본의 초가집이에요.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 초가집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펜션을 지어놓고 애들 보고 가자 애들이 안 가잖아요. 펜션보다 집에 아파트가 낫거든요. 농촌에 가는 이유는 50년 전 농촌, 100년 전 농촌으로 있는 곳은 애들이 가요. 근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냅두고 여기 또 인상적인 거는 저 감 하나도 안 따고 감나무를 저렇게 뒀는데 저게 유명한 포토존이 되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눈 내리는 이 집에 하루 자고 다 여기서 사진 찍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감하의 가격이 얼마 되겠어요. 저런 걸 뭐라고 하느냐. 저게 관광 자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농림부에서 제일 큰 사업이 뭐냐. 농업, 농촌 자원화 사업이에요. 농업, 농촌 자원화 사업. 농업, 농촌 자원을 이용한 소득화 사업 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땅에서 뭘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내가 살고 있는 농촌, 내가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그 자체가 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자원이. 자,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도 있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거 보세요.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유튜브를 갖고 하는 게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여기에 많은 여성들이 지금 뛰어들어 있거든요. 아마 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이렇게 되라는 것이고 여기 관심이 있으면 농민사관학교에서 유통마케팅 과정을 대구에 있는 TBC 방송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마케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상 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영상 제작 기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케팅을 뭘 할 것인가, 우리 동네에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걸 미리 결정해서 도전해보자. 그렇게 어렵고, 이거는 내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있으니, 이게 우리 농업의 현 주소야. 식량 작업률 21%, 그 다음에 GDP 2%밖에 안 된다. 그러나 적자는 30조가 넘는다. 도시 가구의 한 73%밖에 소득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을 우리는 타파하고 나가야죠. 젊었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농촌에 사람이 없고 있는 사람들이 다 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사진은. 그러니 청년들이나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게 기회 요인이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농촌에 일자리가 제일 많다. 이제는 쌀만 의존해서 농사 지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후계농이 없고 또 자연재해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니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부해서 극복해야 되고 여기 보면 농가소득에서 지난 3천만 원에서 4,500만까지 올라가는데 농가소득에서 거의 70% 농업소득은 26.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업소득 끝에 여기 있는 농업소득. 이 농업소득은 농산물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고 70% 이상이 농업 이외 소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농산물만 팔면 제값받고 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하든지 또는 무슨 특별한 농장을 운영을 하든지 등등 관광농업을 하든지 해서 소득을 올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소득은 20년이 넘도록 1,000만 원이야. 여기 보면. 1,000만 원. 20년 1,000만 원. 25년째 1,000만 원인데 옛날에 1,000만 원 중에는 650만 원이 수익인데 지금은 그 절반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농업소득이 총 수입은 4천만 원까지 3,6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가 따라 올라갔다? 경영비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팔아서 얻는 수입은 늘어나는데 경영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순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경량이라. 그러니까 농업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해서 마케팅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전체 소득을 보면 이렇게 꽤 40대, 50대는 도시가구 소득보다 높아요. 이게. 높은데 문제는 뭐다? 빚이 많다, 저쪽에. 예? 부채가 많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비자들은 답답한 게 없다는 거죠, 이제. 정말 먹거리가 풍부한 나라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농산물이 한국에 다 들어오고 있으니 소비자의 천국이다. 대신에 소비자가 어떻게 변했느냐, 여러분들이 왜 마케팅이 중요한 걸 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세계 시장에 크게 진출하고 있는 게 간편식이야.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 요리. 이게 저기 종류를 오른쪽에 사진을 내놨는데 수도 없이 나와요. CJ가 식품을 1조 원어치 수출했다는 거예요. 만두의 종주국이 중국 만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쪽에 내가 간단하게 가공해서 여기 봐요. 간편식이 우리는 8, 90년대에 냉동 만두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밥은 안 될 것이야. 10년 뒤에 밥이 나와요. 만두 밥은 됐지만 국과 찌개는 안 될 것이야. 10년 뒤에 나와. 지금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간편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집에서 새벽에 텔레비를 틀면 거의 모든 채널이 셰프들이 요리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 셰프는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셰프야. 여기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좀 미안한 생각이 없냐 이거죠. 나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소비자가. 우리나라만이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간다고 봐요, 세계 최고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가성비로 사. 내가 돈을 줬으면 돈을 준 만큼 제품이 좋겠지. 그게 가성비입니다. 소위 명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갔느냐? 가성비가 가심비로 변해. 왜? 아무리 비싸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냥 옛날에는 비싸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비싸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별 볼 일 없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느냐? 커피집에서 여러분들 나이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노트북 놓고 2시간 앉아있어. 남이 보면 저게 무슨 재미로 앉아있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커피를 비싸게 먹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사서 금방 나가니까. 그러나 그 사람 보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재미가 있었어. 청송군에 가는 어느 길목에 커피집이 유명하다 해서 대구에서 거기까지 커피 마시러 가. 왜? 커피가 맛있고 그 집이 재미가 있어. 길거리에서 맥주 2잔 시켜놓고 1시간씩 얘기하고 있어. 젊은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 그게 뭐야? 돈, 마음에 드는 걸 떠나서 재미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처음에 커피집에서 커피나무 몇 그루 심었던 강릉이 세계 커피 종주국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커피 축제를 한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의 소비를 이제는 가성비와 가심비에서 가전비까지 가고 있다. 간편식이 정말 재밌어. 그리고 이제는 신선도가 경쟁력, 밤, 낮, 새벽 할 것 없이 오늘 시키면 아침에 현관 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코로나에 거리 두기가 쟁잘된 나라가 한국이야. 왜? 먹을 걸 사러 밖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지. 시키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니까 이 제도가 미국의 뉴욕의 주식시장에 상장될 정도로 쿠팡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됐다. 자, 그러면 이런 모바일 구매가 전체 농산물의 50%가 이 휴대폰으로 지금 구매하고 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바일 구매. 건강지향적 소비지다. 이 가정 간편식이 HMR이죠. 밀키트. 내가 음식을 사면 그 안에 어떻게 조리하라고 들어있어. 그대로 물 붓고 그대로 끓이면 돼. 최고의 맛을 내. 모디 슈머. 지금 소비되고 있는 식재료 2개, 3개를 섞어서 내가 집에서 막 만들어 먹어.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영화예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라면 2개를 반반씩 섞어서 먹었죠. 예? 그게 영어로 모디 슈머. 이거 한국 사람이 재밌게 만든 모디 슈머. 예? 기존의 제품을,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장을 앞서가는 거야, 지금. 그죠? 앞서가는 거야. 그 다음 뭐에서 펀슈머. 기왕에 소비를 하더라도 재밌게 하자. 이 시장을 잘 내다보면, 오늘 제 강의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내다보면 내가 할 일이 뭐겠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자문, 정보를 구하고 자문을 받고 일사천리로 전진하는 겁니다. 예?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방송에 뭐 연예인들이 맨날 음식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걸 또 며칠 뒤에 보면 24시에 팔아. 뭐 아무개가 만든 라면, 아무개가 만든 뭐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가 했을 경우에 왜 그 사람들을 못 이길까? 그 사람들은 재료를 딴 데서 다 사서 지금 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우리 동네에서 생산한 거 갖고 그거 한번 해보죠. 안 팔리면 그만이지. 뭐 큰 소리 날 거 없잖아요. 뭐 휴대폰 요금 어차피 내는 거고. 안 그래요? 예? 띄워봐, 한번, 동영상을. 아니, 5살짜리, 7살짜리도 하고 있더라고. 예? 할머니하고 노는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이미 시장이 뭐라면 이제 옛날에는 오프라인 유통, 온라인 유통. 오프라인 유통이 재래시장이에요. 온라인 유통이 전자상 유통이에요. 근데 지금 그 말 다 없어지고 뭐다? 온라인 쇼핑이야, 그냥. 유통이 없어. 내가 백화점에서 화장품 살 때 집에서 휴대폰 보고 동영상 딱 보고 딱 주문해서 집에 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쇼핑이잖아요. 지금 농산물도 온라인 쇼핑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살 수 있어. 그지? 두부 하나에 뭐 하나에 뭐 하나에 뭐 꾸러미로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래시장, 도매시장, 대형매장 기능은 자꾸 위축되고 지금 이마트도 자꾸 점포를 없애면서 뭘 해요? 골목마다 24시 이마트가 돌아요. 맞죠? 거기서 없는 게 없어. 주문에 어떤 24시 매장은 택배까지 돼. 예, 충분합니다.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디다 넣지, 어떻게 팔지, 이거는 내 재주다, 지금. 그리고 판매와 포장단이 다 바뀔 거예요. 앞으로 사과 5개 살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지을 때 냉장고 규격을 맞춰서 넣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에? 한국에 응가에 산다 하는 사람은 냉장고 2개, 3개 있어. 그게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지, 신선도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량 사다가 소량 소모하는 체제로 가잖아요. 냉장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에서 주방을 없애자는 젊은 친구들이 나타나. 주방이 있으니까 매일 냄새나죠. 밥은 누가 할래? 티격태격 싸우죠. 음식 만든 것 중에 반도 안 먹고 다 버리죠. 그리고 주방 때문에 수천만 원어치 제품을 넣어야 돼. 냉장고 사야 돼. 전자레인지 사야 돼. 믹서기 사야 돼. 다 사다 놔야 돼. 쓰레기도 버려야 돼. 그런데 내가 집에서 주문하니까 월화수목금 네 좋아하는 거 뭐고 내 좋아하는 거 뭐고 아침에 딱딱 와 현관 앞에. 처음에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한 달치 계산하면 이게 덕이야. 버리는 거 하나도 없어. 청소할 것도 없어. 먹고 내놓으면 다 가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 이게 뭐예요? 맞춤형 식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과 2개, 배 1개, 포도 1송이 이거 주문할 거거든요, 앞으로. 10kg 사과 누가 사겠어요? 10kg 세 사람한테만 받으면 냉장고 하나 사야 돼요. 보관하려고. 자, 그리고 해외 시장이 바뀌었다는 건 아까 앞에 설명했다시피 더 많은 종류의 농산물, 더 낮은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봐야 되죠. 자, 이제 6차 산업 하자는 거고. 이 치유농업이라는 것도요. 난리라 지금. 작년에 치유농업법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합니다. 지금 교육받고 있고 농민사관학교도 시키고 있는데 치유의 소재가 애완동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식물보다 치유의 소재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것도 무한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나는 뭐로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데 내가 기여할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관심이 있는 분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거 스마트 농업 지나가는데, 자, FTA 대응 체제로 우리가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겠다 하는데 지금 빛을 보고 있어요. 딸기. 지금요, 코로나 2년 동안에 관광회사 다 망했고 항공회사 다 적자를 가는데 대한항공 흑자야. 왜? 사람 타고 다니던 좌석 다 없애고 화물 실어다 날라가 흑자 낸 거예요. 그 중에요. 작은 거지만 서울 인천공항과 싱가포르 공항 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80회에 왔다 갔는데 딸기만 싣고 그만큼 다녔다는 거예요. 딸기만 싣고. 이거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싱가포르 시장에서 우리말로 딸기라고 써놓은 게 그대로 팔립니다. 물론 영어도 써놨지만.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조금 비싸요. 잘 팔려. 얼마나? 5,440만 달러 수출했다는 거예요.
거의 7배로. 자, 포도, 일본 사람이 품종 등록도 안 하고 버린 거예요. 맛없다고. 그런데 우리 기술진이 망고 냄새가 난다나 뭐 세계 최고의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올 봄에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데 2송이에 7만 원. 품질이 좋으니까 부자들이 사먹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프리카를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이때까지 네덜란드 파프리카를 사다 먹었어요. 비행기를 12시간 싣고 와. 우리는 1시간 반이면 가. 그래서 지금 일본 시장의 파프리카 소비량의 70%가 한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우리는 농산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리라고 봤는데 최고 품질을 추구하니까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청년농한테 이걸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와 간편식단을 틈을 타고 한국 농산물 김은 거의 뭐 금년에 아마 거의 1조 파는 거 아닌가 모르지, 김이. 세계 사람들이 한국 김을 먹기 시작했다. 라면, 커피 우리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도 엄청난 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라면, 특히 소스. 우리가 대구에 치맥 페스티벌 하는데 닭도 태국산, 맥주도 외국 건데 보리가 한국 농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했더니 그 소스가 다 국산이래요. 한국 치킨이 KFC를 이겼잖아요. 소스가 제일 비고 나는 소스 하면 간장, 고추장, 된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요 농민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농업인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경영인으로 살아야 돼요. 경영인은 뭐예요? 돈이 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농민은 백성이야. 그냥 죽고 살고 일만 해. 먹으려고 농사 짓는 사람. 농업인은 그냥 농사를 지어가지고 팔아서 얻는 소득만 추구하는 사람. 그래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되는 영역을 넓히는 농업 경영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단체 중에 제일 큰 게 농업경영인연합회야. 여기 있는 내용, 내가 제대로 된 경영인이 되려면 분명히 경영 목표가 있어야 된다. 나는 뭐를 생산하겠다.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이 목표 없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내가 매겨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가 5만 원이면 나도 5만 원, 옆집 아저씨가 3만 원이면 나도 3만 원이야. 그럼 옆집 아저씨가 망하면 나도 망해. 옆집 아저씨가 5만 원일 때 나는 4만 5천 원 받으면 나는 부자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익이 있다면. 맞죠? 그게 내 재주야. 가격을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비를 낮추고 제품을 좋게 해도 이득이 있으면 가격을 낮춰줘야 시장 경쟁이 있잖아. 우리는 안 그래. 네 오늘 감자 20kg 얼마 하나? 5만 원. 자기도 5만 원. 예를 들면. 근데 소비자가 거기 속아주나 하면 안 속는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요즘 어디 팔을 한 단 사도 얼마나 꼼꼼히 챙겨가 사는지 모르는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고, 그거는 소비자의 권리야. 소고기를 한 근을 사도 바코드를 찍어서 오늘 당신이 사가는 이 쇠고기는 경주시 안강읍 누가 생산한 소, 몇 개월 키운 소, 항생제를 사용했다 안 했다, 언제 도축한 소, 어느 부위의 고기, 신선도 얼마, 등급 얼마,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그게 생산 이력 추적제야. 그러니까 농가에서 어떤 주부가 작은 오이 하나에도 철저한 생산 이력을 적어 놓으니까 날개도 치듯이 팔린다는 거예요. 왜?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거든요. 내 얼굴을 내놓고 내 이름을 내놨는데 그걸 보고 사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최고의 경영인이 되는 세 가지 요소, 요거를 내가 꼭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하면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간에 기계를 살 때는 우선 빌려야 돼요. 병원의 의사도 기계 다 안 사. 다 빌려, 리스로. 기계 다 갖추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농업은 없어. 기계 때문에 다 부도나고 빚져. 그래서 기계는 가능하면 빌리고 자기가 그 기계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수준의 경영이 됐을 때 돈 주고 사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도에도 곳곳에 농기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근데 빌려 쓰면 됩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늘 빌리러 갔는데 내일 오락하더라. 이래가 싸우고 성질나고 기계 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는 씨 뿌리는 거 하루 늦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좀 잘 지켜줘야 되고, 어쨌든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 것인가. 이게 소비자 맞춤형 농업입니다. 맞춤형 농업. 그리고 농업 이외 소득을 올려야 돼. 어쨌든 농산물만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 기왕지사 내가 농사 짓는 광경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관광객이 오게 한다든지 학생을 오게 한다든지 소비자를 오게 한다면 그것이 돈이다. 그것이 농의 소득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농촌 자원을 했던 사업화 또는 돈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무슨 농사를 짓든 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관련 법이 어떻게 바뀌는가, 세무 행정은 어떤가, 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해야 돼. 그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거야. 해주지. 다 돈 줘야 돼. 예. 이거 자칫하다가는 실컷 벌어가지고 세금 다 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그때그때 특허 내고 상표 등록해놔야지 남한테 뺏겨. 그래서 이런 것도 농민사관학교에서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앞에 있는 농민, 농업인 보지 말고 농업 경영인으로 가서 내가 모범적인 농가 경영을 해서 이런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이 복지 농촌이다. 우리 거기까지 가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농업인, 농업, 농촌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내가. 세 가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땅만 보고 농사 지은다. 지금 그래서는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수 없다. 앞으로 농정의 목표도 이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농촌 쪽으로 좀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10년 주기로 이렇게 농촌 현장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기술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한국 농업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다. 그것이 수출 농업에서 6차 산업에서 농가 소득 측면에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요, 제가 원래 전공이 쌀인데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쌀이 부족할 때 제가 세계 쌀 연구소가 필리핀에 있는데 그 연구소에 일할 때 사진입니다. 이 쌀을 종자가 없어서 생산해서 이렇게 대한항공 비행기에 싣고 와서 이듬해 봄에 전국 농가에 나눠주고 했어요. 네? 40여 년. 그래서 우리가 쌀이 작업되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농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요 사진 2장을 항상 넣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농업에 대한 희망적인 요소를 찾아서 전국의 신문에다가 할 수 있는 게 글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퇴직을 2013년에 했는데 할 때 내가 13개 언론에서 100여 편의 칼럼 쓴 것만 갖고 책을 만들어요. 그게 내가 살아온 역사고 한국 농업이 걸어온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농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긍지를 느끼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